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주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3일 서해안 완충지대에서 해안포를 발사한 데 이어 닷새 만인 28일에는 초대형 방사포 연발 시험 사격을 하며 무력 시위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한 간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방사포 시험을 비판하자 진짜 탄도미사일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도발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비핵화 시한을 앞두고 무력 시위 수위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는 12월 초부터 시작되는 겨울철 군사훈련에 맞춰 한국의 민방위에 해당하는 조직인 적위대 편성에 변화를 주면서 민간인들에 대한 군사훈련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배 대표님과 함께 북한 안팎의 정세를 짚어봅니다. 북한이 지난달에 서해 완충지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한 데 이어 초대형 방사포까지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네.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올해로 4번째인데요. 북한 당국이 연이어 군사행동을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한 개요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28일 날 오후 4시 59분쯤이었습니다. 함경남도 연포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고요. 비행거리는 한 380km 정도가 되네요. 그러니까 한 400km 가까운 사정거리가 돼야 된다고 볼 것 같고요. 직경이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600mm 직경.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방사포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8월 이후에 4차례 시험 발사한 거예요. 네. 방사포가. 그리고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2발을 발사했는데 30초 간격으로 연속 발사했다는 거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8월 24일 날 1차 때 연속 발사 이 시간 차가 한 17분 정도 차이가 났어요. 9월 10일 2차 때 19분 걸렸어요. 근데 10월 31일 3차 때 3분. 근데 이번에는 좀 더 그거보다 짧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 더 추가 실험을 계속하다 보면 실전 배치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 초대형 방사포를. 자,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 방사포로 어디를 타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목표물. 이 400km면 당연히 한국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주한미군의 주요 기지도 타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라고 봐야 돼요.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35A가 배치된 청주 공군 기지, 성주의 사드 기지, 그다음에 육해 공군 통합 기지인 충남 계룡대 등등등 다 초대형 방사포의 사정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무기를 지금 시험 발사하느냐?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한 달 남았어요. 네. 북한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빨리 입장을 바꿔서 회담으로 나오라 시간을 줬는데 그게 올 연말까지니까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제 이것이 중요한 이유 같아요. 그래서 23일 날 해안포 사격한 거, 지금 초대형 방사포 사격을 한 거, 이것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거죠. 일종의 경고 그렇죠.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네. 한국 군 당국은 그동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발언을 자제해 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최근 북한의 군사행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올해 들어서 지금 단거리 미사일 및 발사체 발사 지금 12번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 정부는 지켜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달 23일 북한이 창린도 방어대에서 해안포 발사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국방부에서 9.19 군사 합의를 명백히 위반했다. 재발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명시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합동참모본부가 이번 방사포 발사 직후에 공개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정보기관에서도 이것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접목한 방사포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걸 보면 어쨌든 이것은 대북 제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포함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정부가 그동안과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데에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정치적 위협도 있겠지만 이 방사포 무기가 갖고 있는 실질적 안보 위협이 실제 좀 큰 것도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사포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보다는 구경이 좀 작고요. 그다음에 거리도 짧아요 원래는. 근데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뭐 유도 장치가 예전에는 또 없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방사포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발사한 게 600mm이기 때문에 이게 방사포인지 미사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행 거리도 400km니까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이 대구경 방사포를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GPS 항법 장치 같은 것을 달아서 훨씬 더 또 정밀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나오는 그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처럼 요격을 하는 그런 미사일을 회피하는 기술까지 이제 방사포에 더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러면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쏜다면 요격이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이런 미사일 발사 또는 이 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는 침묵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해 보입니다. 네. 그동안 일본은 북한의 방사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비판해 왔는데요. 지난 28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해 아베 총리가 직접 입장을 표명했죠. 네, 28일 오후 6시쯤이었는데요. 이때가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지 1시간 지난 시간이었어요. 일본의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 낙하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심각한 도전이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사실상 그렇게 일본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와 연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바로 이틀 후에 북한 외무성 일본 담당 부국장이 담화를 발표했죠. 자, 아베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가를 오래지 않아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상 협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연말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미국에 가장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할지도 몰라 이런 경고도 은근히 슬쩍 섞여 있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지만 또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럴 정도로 매우 노골적으로 일본 아베 총리의 발언을 비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직접적인 위협 아닌가요? 그렇네요. 네. 미국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을 고려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신형 방사포를 연이어 발사해도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언 수위가 좀 달라졌다는 평가가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28일까지만 해도 아주 짤막하게 논평했어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역 우리 동맹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 그리고 끝. 이런 정도였는데 지난 2일에는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과한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어긴 것처럼 보인다. 이런 논평이죠, 사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그들의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그러니까 역시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비해서는 좀 더 강경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한반도에 대한 정찰을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는데요. 네. 지난달 30일이었는데요. 한반도 상공에 대한 정찰 비행을 했어요. 드래곤 레이디라고 하는 주한미군의 U-2S 정찰기 한 대가 이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이틀 뒤에 한반도 상공을 정찰 비행했는데 출발은 경기도 오산의 미 공군 기지에서 했습니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 상공을 비행을 했는데 비무장지대 인근의 북한군 동향을 이제 쭉 분석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바로 후방에 이동식 발사대 움직임을 비롯한 도발 징후 이런 것들도 이제 쭉 분석을 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이때 사용한 정찰기의 특징이 뭐냐면 5만에서 7만 피트,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15km에서 21km 정도로 높이 떠가지고 각종 전자 신호, 그다음에 통신 감청
이런 걸 통해서 첩보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그리고 또 100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의 사진까지 대단히 고해상도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군사분계선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냥 군사분계선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까지 아주 정밀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고성능 정찰기네요. 그렇죠. 이걸로 사실은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시위한 거죠. 네. 북한 측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 무력 시위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유엔 안보리 제재 또는 북미 회담의 판을 깨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않는 선에서 예를 들어 중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방사포라든가 이런 것에 추가 도발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이건 뭐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그래서 북한이 지난해 ICBM인 화성 14형을 시험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복구와 재개발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걸 보면 그냥 단순히 중단거리 미사일 추가 도발 수준을 뛰어넘어서 중장거리 ICBM 미사일까지 발사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위협적인 행동도 보여주고 있어요. 동창리에 이제 차량이라든가 장비 움직임이 이제 늘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말까지 북미 대화에서 만약에 북한 당국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도발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외무성 일본 담당 부국장이 아베 대통령이 한 말 있잖아요. 진짜 탄도미사일이 뭔지 보여주겠다 아주 가까이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북미 협상을 깰지도 모른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이상은 아닐 거고요. 그 내에서 조율을 할 가능성이 있죠. 네. 네,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삼지연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리태성 미국 담당 부상은 담화를 통해서 미국의 연말 시한을 상기시켰는데요. 이제 한 달이 채 남지도 않았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미북 양쪽이 일단 강경하게 서로에게 북미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현재까지는. 일단 3일 북한의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네요. 담화를 발표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최대 인내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는 바이다. 뭐 이렇게 또 했고요. 남은 것은 이제 미국의 선택이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 과거에 비해서는 표현은 비교적 세련됐어요. 점점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얘기까지 꺼내면서. 네. 그러나 역시 빨리 미국이 입장을 바꿔서 회담 테이블로 나오라 이런 뜻이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아사히 신문이 지난 2일 날 보도를 했는데 지난 여름부터 이동식 발사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토대를 북한 전역 수십 곳에 만들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뭐 사실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이동식 발사대가 큰 트럭처럼 아주 크게 생겼어요. 거기 위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게 워낙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그냥 일반 길 또는 토지 위에서 쏘면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발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토대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근데 콘크리트로 튼튼한 도로나 이런 토대를 미리 몇 군데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동식 발사대가 도착해서 쏘면 순식간에 쏠 수 있어요. 그 밑에 막 흙을 다지고 막 단단하게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이런 작업을 이미 한다는 거거든요. 콘크리트 토대를 만들면 이제 집안 보강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를 사실 거의 곧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뉴스가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올 연말 내에 협상이 과연 이루어질 건지 또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중요한 건 원래 이 북미 회담의 가장 중요한 협상 의제의 핵심 내용이겠죠. 북한은 지금 미국에게 제재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제재를 풀어달라. 미국이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카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북한이 제재를 전폭 풀어달라고 하는 특히 석탄 수출 같은 이런 핵심 제재를 과연 풀어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게 영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것들 영변 플러스 알파. 가능하면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핵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뭐 핵시설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를 내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폐기하겠다는 계획도 가져와라. 뭐 이런 건데 과연 북한이 그걸 할 것이냐. 결국 여기에 달려 있겠죠. 어느 수준에서 맞바꿀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물밑에서 치열하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 제 시간만 째깍째깍 다가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갈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만약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간다면서 결국 핵실험이라든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해버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과거에 해왔던 화염과 분노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다시 또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된다면. 네. 네, 이번에는 북한 내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전역에서는 12월 초부터 혹한기 훈련인 동기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정규군 외에 민간 무력도 참가를 합니다. 한국의 민방위에 해당하는 조직인 이 적위대의 조직 구성에 변화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함경북도 시군 당위원회에서 직장별로 적위대 간부들을 이제 소집을 하는데 30대 제대 군인들을 책임자로 임명하라는 상급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훈련 준비를 좀 빈틈없이 해라. 그래서 직장 적위대장들을 젊은 사람들로 교체하라 이런 방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무산군 같은 경우 한 공장에 있는 이 적위대장이 보통 50대였는데 이번에 30대 초반으로 바꿨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보면 어쨌든 적위대 편성, 특히 그 적위대장 각 직장의 적위대장들을 젊은 사람들로 교체했다는 그런 편제의 변화가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적위대 간부들을 30대 제대 군인으로 편성을 바꾸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노동적위대라는 게 예비전력 가운데 교도대를 제외한 교도대라는 건 이제 제대군인 중심으로 만드는 그런 예비전력인 것 같은데 나머지 17세 이상에서 60세 이하로 편성되는 우리로 말하면 약간 민방위에 가까운 그런 목적으로 편성된 민간 방위대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 변화를 주는 것은 이번 동계 훈련을 조금 더 강도 높게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25일 함경북도 회령이라든가 경흥 일대에서는 사전 예고 없이 사이렌을 울렸대요. 이 교도대 훈련 교도대 또는 적위대 비상 소집 사이렌이었어요. 네. 가지고 이제 갑자기 비상 소집을 해가지고 갑자기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훈련 내용을 보면 7시간 야간 행군도 했다고 그래요. 예고 없이 갑자기 예. 소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호흡곤란자도 나오고 나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60대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직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나와서 7시간 야간 행군을 한다. 그리고 막 5kg짜리 모래주머니도 차고 막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체력이 못 버티는 사람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흡곤란자도 나오고 부상자가 속출했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장약 강심제라고 그래서 심장 혈액을 좀 빠르게 하는 이런 약까지 먹여가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예년에 비해서 훨씬 강도 높은 이 민방위대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적위대 편성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겨울철 군사훈련을 이렇게 강화하는 이유가 혹시 북미 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강화된 훈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 파악된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내부의 그냥 결속용으로 군사훈련을 많이 활용해왔던 북한의 전통적인 통치 방식이라고 봐야 될 것도 같고요. 그러나 최근 김정은 정권은 외부를 많이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전에 김정일 정권에 비해서는 그런 걸 본다면 이번에 미국에 대한 압박을 뭐 여러 차원에서 할 수 있겠죠. 뭐 내부의 훈련, 전쟁 준비를 막 활성화해서 그걸로 외부를 압박하는 그런 외교적 목적도 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이 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좀 강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매년 하는 훈련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막 전쟁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다거나 막 이거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의욕이 있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강도가 높아지니까 불만은 꽤 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을 내고 훈련에 불참하는 대원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에 빠질까 이런 걸 고민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어쨌든 주민들은 이거 괜히 고생한다 이런 반응이 꽤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연이어 무력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의 의도를 분석해봤고요. 12월 초 북한의 동기훈련에 맞춰 노동적의대 조직에 변화를 주고 있는 북한 내부 소식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